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새벽 2시에 고속도로를 달려본 적이 있나요? 그 시간대의 도로는 이상합니다. 분명 깊은 밤인데도 차들이 계속 움직이죠. 마치 이 도시가 잠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비탕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바다 냄새와 소금기가 가득한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죠. 이곳 사람들에게 새벽 2시는 그저 하루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2시 17분, 단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쿵! 그 소리 하나가 평범한 새벽을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북쪽 3차선에서 일어난 추돌 사고. 차량 2대가 엉켜붙고 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연료 탱크 근처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몇 분, 아니 몇십 초 안에 그 차는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죠. 위험하다, 도망가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한 남자만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뒤로 물러설 때 그만은 앞으로 향하고 있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폭발할지도 모르는 차량 앞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으실까요? 그 남자의 이름은 윤하준, 56세. 명함에는 이미 전 세비탕 소방서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이라는 글자, 참 묘한 글자죠. 과거를 나타내는 동시에 현재와는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준은 6개월 전 정년 퇴직했습니다.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그리고 마지막 5년은 서장으로 일했죠. 그의 손은 수천 번의 화재 현장을 경험한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화상 자국, 굳은 살, 그리고 무수히 많은 생명을 구하며 쌓인 주름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는 더 이상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늦은 업무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세비탕의 야경이 지나갔죠. 피곤했습니다. 요즘 그는 민간 안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전만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앞차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소방관 출신답게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일어났다. 하준이 차를 갓길에 세우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본 것은 지옥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연기와 불꽃,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소리. 누구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19에 신고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했을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하준에게는 30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트렁크를 열고 소화기를 꺼내는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해요. 그거 곧 폭발할 것 같은데요. 하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무수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나는 이제 소방관이 아니야. 책임도 없어. 다칠 이유가 없잖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차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진정한 영웅과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두려움의 유무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하준이 소화기를 들고 불길로 향할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불과의 싸움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준이 소화기를 분사하기 시작했을 때 불꽃은 마치 살아있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한쪽에서 꺼지면 다른 쪽에서 더 크게 타올랐죠. 쉿, 쉿. 소화기에서 나오는 분말이 불꽃을 감쌌습니다. 하준은 30년의 경험으로 불의 패턴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쪽부터 끄고 다음은 저쪽.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던 하준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트럭 기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운전자도 손에 물병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요? 하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용기는 전염된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감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마침내 불꽃이 완전히 꺼졌을 때 현장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하준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그 다음에 찾아오죠. 도로 위에 흩어진 차량 파편들, 미끄러운 오일, 그리고 무엇보다 패닉 상태의 운전자들.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기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준은 트렁크에서 신호봉을 꺼냈습니다. 빨간색 봉을 들고 도로 위에 섰죠. 천천히 서행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현장에서 단련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목소리였죠. 하나, 둘, 셋. 차들이 안전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파란 불빛이 보였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소방대원이 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윤하준 전 서장님이신가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장님. 선배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하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전 서장이야. 그냥 시민일 뿐이고. 아닙니다. 젊은 대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방관은 평생 소방관입니다.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벽 3시의 도로는 다시 평온을 찾고 있었죠.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박수나 감사 인사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세비탕은 들썩였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누군가가 찍은 영상이 SNS에 퍼졌거든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전직 소방서장, 새벽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 마가. 조회수는 순식간에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도 쏟아져 들어왔죠. 진짜 영웅은 따로 있네요. 퇴직해도 소방관 정신은 영원하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하지만 정작 하준은 그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다가 껐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요즘 공무원들 중에 저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옛날 공무원들은 달랐어. 하주는 씁쓸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배님, 저 김영수입니다. 그날 현장에 출동했던. 아, 영수야. 그래, 무슨 일이야? 선배님, 부탁이 있어요. 저희 소방서에서 신임 소방관 교육을 하는데 특강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주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가르치겠어? 너희들이 더 젊고 실력도 좋을 텐데. 아닙니다.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소방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요. 일주일 후 세비탕 소방서 교육장. 30명의 신임 소방관들이 하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젊은 얼굴들이었죠. 하준은 강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영웅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 신임 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장님은 왜 그 일을 하셨나요? 퇴직하신 분이 굳이. 하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여러분은 소방관이 된 이유가 뭔가요? 사람을 구하고 싶어서요. 위험한 일이지만 보람이 있어서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제복을 입었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소방관은 24시간 평생 소방관입니다. 그날 강의를 듣던 한 신임 소방관이 나중에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 윤하준 전 서장님 강의를 들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 소방관이 되는 건 쉽다. 하지만 진짜 소방관으로 사는 건 평생의 일이다. 이 글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반응들이 쏟아졌죠. 나도 내 일에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겠다. 퇴직한 선생님이 아직도 아이들을 챙기시는 이유를 알겠다. 진짜 프로페셔널이란 이런 거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하주는 여전히 세비탕에서 살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는 시민 안전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급여는 예전보다 적지만 훨씬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또 다른 긴급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파트 화재였고 그 전에는 교통사고였죠. 그때마다 하주는 망설이지 않고 도와줍니다. 이제 그것이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건가요? 하주는 이렇게 답합니다. 글쎄요. 마음속의 불씨가 꺼질 때까지겠죠. 그리고 덧붙입니다. 다행히 그 불씨는 아직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은 어떤 불씨를 가지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고 직책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꺼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윤하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가치는 명함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타오르는 신념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불씨는 무엇인가요?